그럼 행정소송 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트리노트가 하나 나오죠.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행정소송법은 일단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851페이지죠. 주관적 소송, 객관적 둘로 나누는데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관적 소송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죠. 개인의 권리 구제 주관적 소송. 반면 객관적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죠.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이게 객관적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 구제니까 사익을 실현하게 한 거죠. 요거는 트리노트에 표시 안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여백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부연해서 적었죠. 사익 실현이죠. 반면 객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게 하는 공익 실현이죠. 그런데 행정소송의 기본은 주관적 소송이 중심이죠. 요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을 친다면 뭐 100대 0 하면 얘가 좀 섭섭하니까 98대 한 이 정도. 그래서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은 다시 둘로 쪼갭니다. 주관적 소송은 항당. 보통 두 문자로 많이 하죠. 그리고 객관적 소송 민기. 항당 민기라는 거죠. 그러면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인데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개념만 기억해도 충분해. 민중은 민중이 떼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투표, 주민이죠. 그러니까 선거 잘못된 거 바로 잡읍시다.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읍시다. 주민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각각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잘못된 행정경을 바로 잡겠다는 공익작용이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면 돼. 기관소송은 행정법에 나온 판례의 99.9%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이야. 그런데 나머지 0.001%는 국가 기관끼리 서로 권한 다툼이 있어서 쟁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관소송.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의 아주 극소수고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고 나와도 개념 정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다 합쳐도 저 뒤에 마지막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비중. 그럼 행정소송은 위는 주관적 소송인데 이 둘 중에서는 항고소송이 또 핵심이야. 항고소송은 뭐냐? 행정행위 중에 처분이죠. 처분은 행정행위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냥 행정행위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그래서 처분 등 행정작용 중에 특히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2장, 3장에 있는 행정행위죠. 그걸 처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근데 처분 등이고 반면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권리 의무가 있는 법률관계인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또 러프하게 나누는 게 수직적인 거하고 수평적인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수직적인 게 권력관계죠. 수평적인 게 비권력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수직적인 거 권력작용이죠. 근데 이 권력작용의 가장 핵심이 행정행위잖아. 세금 내, 명령하죠. 군대 가, 명령하는 거죠. 허가한다,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다 권력적인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권력관계거든. 그래서 권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수직이죠. 그래서 권력관계에서 국민이 항거하는 거예요. 항자가 저항할 때 항자죠.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된 거죠. 항거한다, 항고소송. 그냥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면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니까 국민들이 그게 항거해서 하는 소송, 항고소송. 근데 항고소송은 아주 쉽게 하면 행정행위의 위법, 적법 여부를 따지는 소송, 그게 항고소송. 반면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인데 관리관계라고 수평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대등한 지위야. 그래서 국민하고 국가하고 공법인데 수평적인 관계거든. 그 대등한 지위에서 관리관계, 비권력관계에 대한 분쟁. 그래서 국가 국민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 이게 당사자 소송.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출제 비중은 90대 10이야. 그러니까 항고소송이 핵심이야. 행정작용 중에 제일 핵심이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항고소송이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 항고소송을 다시 세 가지로 쪼개죠. 취무부야. 취소, 무효, 부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취소, 무효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야?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뭐하고 쪼겠지? 저기에 무효라는 개념과 취소라는 두 가지 개념 쪼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소송이죠. 그 취소는 행정행위 효력이 있는 걸
재판 등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처분력이 소멸되는 것을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에 그걸 확인받는 소송, 그게 무효 확인. 부작위는 신청인데 행정청이 가타부터 액션이 없어서 국민들 쌩깐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 요게 문제가 있지 않냐. 판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이 셋 중에서는 핵심이 취소 소송이 가장 핵심이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출제 비중 80대 10대 10 정도 돼.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주류 라인은 각 집안의 마지들이야. 주관적 소송, 그 중에서 항고소송, 그 중에서 취소소송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전체 한 150페이지 정도 돼. 근데 그 중에 120페이지가 취소소송에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무효나 부작위는 대부분은 취소소송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그러니까 준용된다고 하거든. 준용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지문으로 정리한다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정리되거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네. 그러니까 준용되는 것보다는 준용 안 되는 거 한 10가지만 봐두시면 그걸로 대부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당사자 민중기관소송, 그러니까 나머지 30페이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의 가장 주류 라인은 취소소송이거든. 근데 이 취소소송을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지도가 하나 더 나오죠. 취소소송이란 가장 험난한 준령을 파악해서 정복하기엔 공략 지도야. 그게 854페이지가 854페이지 보시면 취소소송의 개관도가 그려져 있죠.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깨알같이 많아서 골치 아픈데 요걸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봅니다. 그리는 거 다 하진 않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개략적인 거 맞죠? 이 취소소송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취소소송, 소송은 절차란 말이야. 근데 절차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와. 두 번째, 소송법의 쟁점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쟁점들이 한눈에 또 안 들어와. 세 번째, 흐름도 알고 쟁점도 알겠는데 막상 쟁점별로 관련 판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성 오해서 문제 같은 건 판례만 한 200개, 300개가 넘거든. 근데 그게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소송법이 힘들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소송이 행정법 전체와 다 연결된다. 그 연결고리가 선뜻 잘 안 떠올라.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좀 보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좀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취소소송을 숫자 3가지로 이렇게해서 336이야. 요건 제가 정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강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만의 이제 정리 방법이죠. 그럼 취소소송을 연상할 숫자는 336이다.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3. 첫 번째 3은 취소소송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문 표현으로는 소송의 3주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재판을 누군가 걸어야 되잖아. 재판 거는 사람 우리가 원고라고 표현해. 소송법 용어야. 그럼 행정법은 누가 소송을 제기해? 주 앞에 했었잖아.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죠. 재판을 청구한 국민을 원고라고 해. 행정소송에서. 그리고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대 파트너가 있죠. 고함을 당한다. 피고라고 표현하죠. 피고. 국가 그중에 행정청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행정청, 국가기관이 되겠죠. 둘이서 싸워. 그러니까 구제는 아까 2편과 공수가 뒤바뀌죠. 2편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후속작용을 하는데 국민들이 반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아까 누가 국민이 재판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죠. 국가가 국민한테 볼말했을 때는 재판 청구 안 해도 돼. 스스로 힘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 3편이 자력집행력의 대표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재판을 거는 사람 원고, 국민, 그런 사람 피고, 행정청이죠. 근데 둘이서 누구 앞에서 한다? 판사들 앞에서 싸우죠. 그래서 법원이 나와. 법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법원이 트리노트에서는 안 나타나 있죠. 제가 보내는 수작업 원고에서는 있었는데 그게 한 페이지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 잘렸죠. 그래서 어디다가 적어두느냐. 그 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재판관을 라인 밖에 있죠. 라인 밖에 어디 삼각형 요 꼭지점 좀 되는 데다가 법원이라고 적어둬. 법원이라고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3주체, 싸움 거는 사람 원고, 걸리는 사람 행정청 피고, 그리고 재판한 판사들 사법부. 이게 소송의 3주체야. 아주 쉽지? 두 번째 3입니다. 자, 두 번째 3은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크게 3단계야.
이것도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국어에서 논설문의 세 단계가 세 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이죠. 소송도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쉬워. 서론에 해당되는 게 요건심리야. 본론에 해당되는 게 본자가 들어가죠. 본안심리야. 결론에 해당되는 게 재판의 결론,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이나 결은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은 요건 심리죠. 그래서 요건, 서론을 먼저 따지고 본론, 본안 심리를 한 다음에 결론,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는 크게 3단계, 두 번째 3. 이 되겠죠. 자, 마지막 6. 자, 소송 실무상으로는 실제 실무는 본안 심리 과정이 아주 중요해. 원과 재판을 청구한 것에서 공격하고 피고가 방어하죠. 아까 행정행위는 여기가 공격, 여기가 방어지만 소송 공소가 뒤바뀌죠. 국민이 재판 청구하다 그러면 국민이 재판 청구할 때 궁극적 목적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취소해 주세요. 국민의 주장. 피고처는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받아주지 마세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방이 펼쳐지는데 수험학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져. 왜냐하면 출제의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왜냐? 행정소송에 특유한 심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 다 민사소송에 있는 심리 규정 그대로 끌어오거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트리노트에 보시면 가운데 심리죠. 요 심리가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요건심리, 본안심리인데 거기서 말하는 심리는 대부분 본안심리야. 그래서 본안심리가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러나 수험학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특유한 심리 규정이 잘 없고요. 본안 심리 규정이 없고 대부분 다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끌어다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잘 몰라. 안 내.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본안 심리 규정이 아니라 요건 심리 규정이거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건 심리가 요 위에 부분 있죠. 그래서 요 원고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라인, 요 위에가 요건 심리야. 근데 요건 심리인데 조금 작은 네모 있죠? 큰 길쭉한 네모가 원고 피고죠?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작은 네모. 요게 요건의 중요한 쟁점들이야. 꽤 많죠? 근데 마지막 6이 요건 심리야. 근데 요건 심리는 그러면 요건이 6가지다. 그런 의미로 보다는 좀 더 요건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육하 원칙을 생각해 보자. 육하 원칙은 뭐지? 국어에 했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죠? 요건 심리가 딱 그 육하 원칙이 연상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재판을 청구한 원고가 그럼 원고가 됐으면 적합하자게 원고 적격이죠. 법률상 있는 원고가 협의서 있는 원고 일단 들어만 둬. 누구를 상대로? 피고, 행정청, 처분청을 상대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재판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제기를 당하는 피고의 자격 요건을 아주 깐깐하게 따져.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관할이죠. 법원, 언어법원,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1심이거든. 지방법원급이야. 심급 관할. 그러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등등등 같은 관할이 나오죠.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무엇을 대상 적격이 되겠죠. 대상 적격인데 이 대상 적격은 소송의 대상, 처분 등이야. 처분 등이죠. 그러면 행정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게 처분성 O, 항고소송 O, 처분성 X, 항고소송 요거 보거든. 요게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거죠. 소송 요건은 육하 원칙. 뭐 몇몇 쌤들이 그런 비유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일단 저는 소송 요건은 육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딱 6가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리고 반복하죠.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약간 변형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행정심판 먼저 있죠. 행정심판전 소송 오기 전에 심판이 먼저 있거든. 심판을 먼저 오는데 필수적일까 임의적일까? 원칙은 임의적, 예외적, 필요적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절차 밟아서 언제까지 제소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육하 원칙은 맞죠. 마지막에 왜는 없어. 왜는 없는데 왜는 어디다 미치시키느냐? 가구제 그중에 집행정지라는 게 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그래서 요 위에가 요건 심리죠. 그러니까 요건 심리를 연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다만 이제 그 육하 원칙인데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만 메모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근데 그 작은 네모마다 다 뭐가 표시되어 있어? 페이지가 또 표시되어 있죠. 책의 끝까지 요 페이지죠. 그럼 그 중에 제일 핵심 제가 다른 건 노랗게 적었는데 요걸 빨갛게 적었죠. 대상적 격의 양도 제일 많은데 한번 가볼까? P888이죠. 888페이지 한번 쫓아가봐. 888페이지 쫓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란 타이틀이 나올 거야. 역시 앞에다 개간도가 그려져 있죠. 취소 소송에 대한 처분 등인데 세부적으로는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요게 처분. 그리고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 행정심판의 재결, 이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공거준재, 요 네 가지가 취소용 대상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지인 공권력 행사가 제일 중요해. 근데 이 공권력 행사는 학자들이 말하는 행정행위란 말이야. 근데 행정행위는 사실 우리가 4편에서 하지만 이미 어디서? 2편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전체 한 30페이지 분량이 있는데, 반 이상은 앞에서 봤던 것을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대상적 격에 해당되는 게 891페이지 한번 가봐. 891페이지 가서 보시면, 89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 블라블라인데, 그 891페이지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디귿 보자. 디귿.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은 제목에 일단 결론, 처분에 해당, 처분성 5죠. 근데 이 일반 처분이 여기서 나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나왔냐? P267페이지죠. 267페이지 한번 가봐. 지금 이제 내용보다는 포맷입니다. 267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행정행위의 종류들 처음에 초반에 소개할 때 일반 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와. 일반 처분은 뭐지? 일반적 구체적 규율 제목 옆에 처분성 5죠. 그러니까 일종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딱 뽑아놨죠. 그럼 이거는 뒤에 나올 걸 중간에서 한번 했잖아.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근데 이 일반 처분은 또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니까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 구체적 사실을 규율한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에는 1번은 일반적 구체적인데 동그라미 2번에 부연섬이 있잖아. 불특정 다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사실을 규율한다 해서 구체적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동그라미 2번 끝에 페이지 몇 페이지? P6페이지 적혀 있죠. 6페이지 한번 쫓아가 봐. 6페이지 쫓아.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6페이지 보시면 그게 뭐가 나 있어?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행정의 개념하면서 앞집에 입법, 뒷집에 사법이 있는데 거기 6페이지 보니까 뭐야? 그게 본문 6페이지입니다. 앞에 그 흐름도 6페이지 말고 본문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 일추 계구가 있죠. 일반적, 추상적이 한 셋. 입추는 입법의 특징. 개별적, 구체적은 행정의 특징이죠. 근데 테노트인데 그게 위에 첫 번째 박스 봐봐. 국가작용이 성질했고 5가지가 있죠. 1번, 2번 꺽쇠는 못 씁니다. 요게 이제 원칙적인 사안.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일추계구야. 그런데 3번, 4번, 5번 꺽쇠는 못 씁니다. 3번, 4번, 5번은 입법의 요소와 행정의 요소가 동시에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입법으로 볼 건가 행정을 볼 건가가 되거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3번이 뭐야? 일반적 구체적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일추계구 설명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야? 일반 처분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P 몇 페이지? P 267페이지 적혀 있죠? 267페이지 가봐. 그럼 요맘때쯤 되면 앞에 봤던 일추계구 요 말들이 또 까물까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에 개념해 봐. 일반 처분은 일반적 구체적 규율을 말한다. 그럼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 특정한 사안을 규율해서 구체적. 요게 일반 처분의 개념이죠. 그럼 이거는 뭐야? 입법의 성격과 행정의 성격이 동시에 있죠. 그래서 이걸 뭐로 볼 건가?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진하게 밑줄이죠.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게 동설과 판례 입장이다. 진하게 밑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 P 891페이지 또 적혀놨죠? 그럼 891페이지가 그러니까 891페이지에 그게 나오기까지의 앞에 있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소송법은 앞에서 봤던 게 반 이상이야. 다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걸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제가 일일이 다 그러니까 제목마다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거 페이지 표시된 거 그러면 이거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앞에서 열심히 봤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는 뒤에서 이게 소송법에 이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땡겨서 보니까 예습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기 좋게 직접 오며 가며 찾아보기 좋게 일일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을 하게 되니까 말하게 되니까 저는 손이 많이 가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가신 작업이야. 페이지 2000개 다 글자도 좀 작게 적어야 되니까 뭐야 일일이 다 찾아서 페이지 찾아보면 하다가 교정지 나오면 손에 제가 막 비고 막 손도 비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 교정지 날카로운데 그거 하다가 비고, 그래도 상처 투성이지만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한 만큼 여러분들 고생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또 페이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뒤에 거, 뒤에서는 앞에 거, 페이지만 잘 쫓아다녀도.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에 뭐 일부 내용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은 내용보다는 책의 포맷, 그리고 우리가 수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된 그런 것도 설명했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래서 취소,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854페이지에 있는 그 트리노트가 취소 소송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854페이지. 그리고 거기다 뭘 다 안 적고 거기도 끝까지 포맷이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쟁점, 대상적 격은 P 몇 페이지? 888페이지로 적어놨고, 888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대상적 격 험난한 그저 산을 정복하기 마지막 베이스 캠프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행정행위가 있고, 그럼 그건 행정행위 관련되는 페이지가 막 쭉 다 표시되어 있죠. 행정법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을 별도로 페이지를 표시하니까 복습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책의 끝.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제 제가 행정법 전체 개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칠판에 필기 위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책만 줄줄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좀 절절하게 이제 절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필기는 다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기하는 동안에 설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근데 또 말로 설명하면 길게 장황히 설명해야 되지만 뭔가 필기가 되니까 시각적으로 뭐 할 수 있어?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관련 페이지 쫓아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필기가 가끔씩 필요한 거, 요거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장 꺼내서 적어냈죠. 요거는 꼭 복습하실 때 책에 그 여백에다 적어도.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책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책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밑줄, 동그라미 밑줄 주어니까 괄호하면서 제가 눈, 밑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책을 오늘 사실 첫 시간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많은 내용을 1000페이지까지 한번 다 가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럼 오늘 마지막 정리 뭐지? 요 네 가지 말만 잘하면 돼. 법치행정 1편, 행정작용 2편, 3편 실효성 확보수단, 4편 행정을, 요 네 가지.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크게 어떤 흐름,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 특징이 안 맞는 게 일부 있긴 했지만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죠. 요 네 가지 말.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좀 더 들어가면 각각 네 가지 중간 기둥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이 중간 기둥 들어가서 보니까 또 세부 기둥. 그러니까 제가 트리노트라고 표현했고,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지도 보는 요령이죠. 세계 지도, 아시아 지도, 대한민국 지도, 대구광역시 지도, 그리고 뭐 중구 지도, 또 중구의 동해 가면,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 가면 관할에 그런 지번까지 다 표시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야? 그는 그러면 지도가 점점 뭐 할수록 좁아질수록 표기가 훨씬 더 많이 되잖아. 우리가 문제를 물어볼 때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차이점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구광역시 안에 국끼리 비교해야 되는가, 뭐 중구하고 동구하고 비교해야 되는가, 뭐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비교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또 같은 중구 안에서도 동끼리 비교해야 되는가, 동안에서도 또 지번끼리 비교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비유지만 구글 지도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제가 책 포맷, 그리고 그게 다 뭐야? 트리노트죠. 근데 트리노트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고리를 제가 페이지를 표시해뒀죠.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은 요 네 가지 하고 뭐 하느냐? 내용보다는 책 포맷만 한번 쭉 보시고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쫙 이렇게 한번 봐. 그리고 페이지 보고 트리노트, 그 박스 나온다고 박스로 보는 기본 요령, 등급이 특예급이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많은 거 어떻게 하지? 미리 한번 뭐 하는가? 걱정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가면 이제 그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눈도장 찍어놓은 게, 처음에는 눈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복습은 그것만 하면 돼. 트리노트만 잘 쫓아다니고 심심한 페이지 한번 오며 가며 보는 거죠. 그냥 내용을 익숙히는 것보다 일단 그 폼에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습 복습을 충실하는 게 좋긴 한데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예습은 지금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뭘 한다고 예습을 하겠냐. 그런데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습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걸 위주로 보고, 안 한 건 일단 보고 이해가 되면 좋은 거야.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학생들이 항상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괴롭고 또 막 이걸 이해를 안 하면 못 넘어가 그렇게 하거든.
처음에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하고 이해한다는 건 체크만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심화 때 반복해서 보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문제 풀이하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이해 폭을 넓혀가면 되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해 암기한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조금씩 반복해서 보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기본반은 그게 기초적인 뼈대 되는 작업. 그리고 그 기본반이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요게 가장 큰 뼈대, 조 그림을 조금 더 살붙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필기하면서 좀 더 그 트리가 더 뻗쳐져 나갔죠. 그래서 그 포맷만 일단 작업보시고 복습은 오늘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 이야기를 한동안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요 첫 번째 가지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이제 진도를 좀 더 제 책 강의 패턴이 있는 거니까 항상 기본 교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 트노트 개관도는 그린다. 근데 여러분들 그릴 필요 없고 수업만 잘 들으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필기를 이야기할 건 그때 옮겨 적으면 된다. 그러니까 밑줄 치는 작업, 동그라미 치는 작업 이거만 잘하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